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가 점점 거세집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검찰의 힘의 당대표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이 돼서 오늘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힘의 당대표다. 잠시 후에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고요.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 부인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총장의 앞선 발언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장이 어떤 영장이고 법원에선 왜 통째로 기각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운영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시회 협찬 등등 의혹 관련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증거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건 강제 수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혐의로 압수수색, 즉 이 강제 수사의 방침을 천명한 것인데 법원에서 이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지 정혁진 변호사님. 네.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청구의 의미는 무엇이고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이유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왜 기각이 된 거고 네. 이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제 수사 가장 대표적인 게 체포하고 구속이고요. 예. 그 다음이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범죄가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굉장히 짙어야 된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엔 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요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할 수 있다. 이런 그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씨라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정도면 문제가 있겠다. 범죄 혐의가 있겠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이 영장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요. 수사가 미비했다. 네, 수사가 굉장히 아예 기본적인 수사가 안 됐다. 기초 수사가 네네. 미비했다. 그런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벌써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예. 그다음 제가 혐의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시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추천된 것이 작년 6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이제 협찬인데 그 협찬은 이미 그 전에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협찬한 회사들이 윤석열 씨가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추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지 않은 이상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협찬을 받은 대상이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한 회사가 아니고 언론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냐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일반 뇌물죄랑 달라가지고 그 형법의 구성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막연하게 나한테 선처해 줄 거다. 막연한테 나한테 잘해주겠지 앞으로. 잘 되면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는 이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설령 이것저것 막 그 범죄 혐의가 이제 김건희 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 법리적으로도 이게 그 기소감이 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뭐 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과연 기속감인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에 앞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초수사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시점도 애매했다라는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지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왜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에 따르면 수사도 미비하고 혐의 자체도 아직 충분치 않은데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문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자,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의 반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본인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감 등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자, 윤 총장 남편의 입장 우선 들어보시죠.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그래서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란 얘기도 안 합니다. 남편의 입장,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은 내가 직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블록버스터급의 전시를 아내가 해왔고 오히려 내가 주요 직위에 오르고 나서는 전시를 축소해서 해왔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대목 지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여쭐게요. 정 변호사님은 자, 조금 전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미비하다, 혐의 자체가 기소감이 아니다라는 개인 견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중앙지검에서는 왜 청구한 걸까요? 그거는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팩트는 뭐냐면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건 팩트고 법원이 왜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사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검찰이 문제지를 갖다가 답안지를 갖다가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건 너는 답이 틀렸어.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는 게 이제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갖다가 한 건데 판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은 그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했을 때 무죄받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검찰에서 걸러가지고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확률도 무죄 확률을 받는 것만큼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했다라고 밖에는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무죄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고 했을 때에는 곡과 같은데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일을 좀 잘 못하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